분명히 내가 먼저 연락하고 다 맞춰주고 참았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표정이나 침묵뿐이라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고 서러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보다 진심을 다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제일 오래 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혼자 곱씹다가 결국 사귀고 마시죠.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이었으니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지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지금까지는 다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평생 무심코 써온 말투 안에 상대방을 밀어내는 작은 신호들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나쁜 의도가 없었어도 그 신호는 매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참 신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 먹었는데 어딜 가든 사람들이 먼저 반기고 자식들이 전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 옆자리가 항상 먼저 채워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매일 쓰는 말 속의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대화 습관, 딱 7가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의 차이가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반대로 하고 계셨던 것들이 무조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셨다고 해서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도 당장 달라집니다. 더 이상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결정적 대화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실전 대화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칭찬 대신 마음을 여는 한마디. 첫 번째입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3세 박정숙 씨는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살림이 제법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기분 좋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어머, 집이 좀 깨끗해졌네. 이제 신경 좀 쓰나 봐? 딸은 그냥 응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대화가 영 어색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정숙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칭찬을 해줬는데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네,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칭찬의 방식이 틀렸던 겁니다. 이제 신경 좀 쓰나 봐라는 말 속에는 딸이 듣기 싫은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지적입니다. 나는 칭찬을 했는데 상대는 비교와 지적을 들은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수십 년간 부부와 가족 관계를 연구하며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칭찬 자체가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진짜 칭찬으로 느껴야 관계가 좋아진다.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칭찬 대신 완전히 다른 방식을 씁니다. 상대의 행동에 점수를 매기는 대신 내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정리 잘했네가 아니라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쓴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대화 만족도가 무려 67%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칭찬에는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칭찬을 건네는 순간
나는 무의식 중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치가 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이런 식의 칭찬을 반복하면 상대는 그 관계를 점점 답답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 세대가 써온 대화 습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숙 씨는 딸에게 뭐라고 했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머,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네. 엄마는 여기 오면 참 마음이 편해. 딸의 살림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이 내게 어떤 느낌인지 내 감정만 전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면 딸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가받는 사람은 방어하고 이해받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사람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동안 좋은 뜻으로 건넨 칭찬 때문에 오해를 받으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습관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는 평가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상대의 행동에 점수를 매기지 말고 너와 함께 있어서 참 기쁘다는 내 진짜 감정만 전해보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꺼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참지 않고 품위 있게 서운함을 전하는 법. 65세 김영환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최근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환 씨가 밥을 사면 친구가 커피라도 사야 하는데 매번 계산할 때마다 뒤로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 넘겼지만 3번, 4번 반복되니 화가 났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영환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매번 얻어먹기만 하냐? 솔직히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달라고 했어? 돈 좀 냈다고 유세 떠냐? 결국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환 씨는 억울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했을 뿐인데 왜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된 걸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 박사는 사람의 뇌가 대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대화가 너는 왜 그래? 라는 식의 너 전달법으로 시작되면 상대방의 뇌는 0.2초 만에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문장의 주어가 너가 되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조언이나 섭섭함이 아닌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뇌가 공격을 감지하면 공감 능력은 차단되고 본능적으로 반격할 궁리만 하게 됩니다. 반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라는 나 전달법으로 말했을 때는 갈등의 80% 이상이 부드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영환 씨의 억울함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운함을 전달하는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검사가 되고 상대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된 상대가 순순히 내 마음에 공감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상대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대화 패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환 씨는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주어를 너에서 나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만날 때마다 밥값이랑 커피값을 나만 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만 툭 던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변명하거나 반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미안함을 느끼게 되죠.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찌르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서운함을 참기만 하는 것은 나를 찌르는 것이고 거칠게 내뱉는 것은
상대를 찌르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내 마음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소통입니다.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여러분이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를 아끼고 관계에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운함을 무조건 속으로 삼키지도 날선 말로 뱉지도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야라고 내 감정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상처 주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빛이 나는 진짜 어른의 품위입니다. 잔소리 대신 깨달음을 주는 말투. 68세 이숙자 씨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밥상머리에서도 손주가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 내외는 통제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답답한 마음에 숙자 씨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애 눈 나빠진다. 밥 먹을 땐 스마트폰 좀 그만 보여줘라. 너희 클 땐 안 그랬어. 그러자 아들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놔두세요.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숙자 씨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다 지들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왜 저렇게 나를 세울까?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램은 사람의 설득 심리를 연구하며 심리적 반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뺏으려 한다고 느끼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무의식적인 반발심을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지시형 대화법을 썼을 때 듣는 사람의 뇌는 즉각적으로 방어벽을 치며 설득될 확률이 평소보다 40% 이상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청개구리 같은 충동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숙자 씨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언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 큰 아들의 통제권을 침해한 겁니다. 다 자란 자식이나 며느리 혹은 타인에게 조언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정답을 강요하는 말투입니다. 상대가 예의가 없거나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지시받기 싫어하는 인간 본연의 행동 패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시가 아니라 질문과 걱정으로 부드럽게 포장해야 합니다. 애 스마트폰 그만 보여줘라. 대신 요즘 애들 폰을 많이 봐서 눈 상할까봐 걱정되던데 괜찮은 거니? 라고 묻는 겁니다. 결정권과 판단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상대는 방어벽을 내리고 부모의 따뜻한 걱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맞는 말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정답을 떠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도록 따뜻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건넨 조언이 잔소리로 취급받아 많이 속상하고 외로우셨죠? 여러분의 사랑이나 진심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 자란 어른을 대하는 소통 방식에 약간의 요령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입을 조금 무겁게 하시고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그저 따뜻한 걱정 한마디만 툭 건네 보십시오. 무거운 조언을 아끼고 믿어주는 순간 자녀와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이 존경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과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단어. 67세 최영호 씨는 며칠 전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는 화분을 베란다로 옮기다 그만 발로 차서 깨뜨리고 만 겁니다. 놀란 아내가 화를 내자 영호 씨도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근데 당신이 화분을 왜 하필 길목에다 둬서 사람을 치게 만들어?
분명히 미안해라고 사과를 먼저 했는데 아내의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게 지금 사과하는 사람 태도야? 또 내 탓이야? 라며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내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닌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이 레위키 교수 연구팀은 성인 755명을 대상으로 가장 완벽한 사과와 최악의 사과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아무리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어도 사과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사과의 효과가 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근데, 하지만입니다. 사람의 뇌는 사과를 듣다가도 미안해, 근데라는 조건부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앞서 들은 미안해라는 단어를 뇌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변명만을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자 공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영호 씨가 억울했던 이유는 자신이 사과를 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귀에는 사과가 아니라 내가 화분을 잘못 놓은 탓이라는 비난만 들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과할 때 자꾸 근데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라는 변명을 붙이는 이유는 내 자존심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100%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인간의 방어적인 대화 습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변명의 꼬리를 과감하게 잘라내십시오. 아이고, 화분이 깨졌네. 내가 앞을 잘 봤어야 했는데 조심성이 부족했어. 정말 미안해. 사과에 어떤 조건이나 핑계도 달지 않는 것, 그것이 다친 마음을 여는 진짜 사과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절대 변명으로 사과를 망치지 마라. 어설픈 변명은 상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내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놀라고 다친 마음을 먼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과를 하고도 오히려 핀잔을 듣고 억울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억울한 마음도 조금은 알아달라는 서툰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과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미안해 뒤에 따라오는 핑계는 과감히 삼키는 겁니다. 깨끗하게 내 잘못만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가올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 있게 거절하는 법. 64세 이명자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평소 말이 많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동창이 대뜸 묻습니다. 너네 아들 아직 장가 안 갔지? 노후 준비는 다 해놨어? 집은 몇 평으로 줄일 거야? 명자 씨는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모임 분위기를 깰까봐 억지로 웃으며 어머, 아직 생각 중이야.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바보처럼 당한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무례한 질문에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쩔쩔맸을까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사람들이 불편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무려 68%가 불쾌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뇌가 갈등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반응을 보일수록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선을 넘어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례한 행동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더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명자 씨가 집에 돌아와 화가 난 이유는 동창의 무례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웃어넘긴 내 자신에게 화가 난 겁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웃으며 얼버무리는 건 관대가 아니라 허락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착한 본능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질문이나 무리한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품위 있게 끊어내야 할까요? 감정을 섞지 말고 질문을 질문으로 돌려주십시오.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야? 그건 내가 대답하기 좀 곤란한 주제네. 라고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고 차분한 한마디면 상대방은 스스로 무례함을 깨닫고 뒤로 물러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면 타인은 오만해진다. 무례함을 억지 웃음으로 받아주면 상대는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착각합니다. 진짜 품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웃음기를 거두고 내 선을 명확히 알려주는 데서 나옵니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참고 웃어주느라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습니까? 분위기를 망칠까봐 홀로 사겨온 여러분의 배려심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의 기분보다 내 감정을 먼저 보호해 주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이 들수록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설픈 조언보다 묵직한 진짜 위로. 62세 박상철 씨는 절친한 친구가 사기를 당해 큰 돈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심한 친구를 위해 상철 씨는 소주를 한 잔 사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액땜했다고 쳐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데 친구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대충 잔을 비우더니 바쁘다며 일찍 일어나 버렸습니다. 상철 씨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기운 내라고 위로해줬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까?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수만 명의 대화를 분석하며 공감과 동정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이 힘든 상황일 때 그래도 넌 건강하잖아. 액땜했다고 저 같은 해결책 위주의 섣부른 위로를 들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50% 이상 급격히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가 그것을 위로가 아니라 내 고통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철 씨의 위로가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구의 무너진 감정을 들어주는 대신 불편한 상황을 빨리 덮고 정답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자꾸 다 잘 될 거다라고 긍정을 강요하거나 조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깊은 슬픔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우리 세대의 조급한 대화 습관일 뿐입니다. 진짜 위로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곁에 있을게라는 담담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틱나탄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곁에 머무는 것이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정답을 몰라서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무너진 마음을 판단 없이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다가가 위로를 건네고도 오히려 서먹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고 싶었던 착한 조급함이 조금 엇나갔을 뿐입니다.
이제는 위로할 때 억지로 좋은 말을 찾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조용히 입을 닫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깊게 안아주는 가장 품격 있는 위로입니다. 무례함을 제압하는 1초의 침묵. 66세 이정희 씨는 명절 가족 모임에서 또 기분이 상했습니다. 평소 얄미운 동서가 대뜸 뼈 있는 농담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애들 다 키우고 집에서 편하게 쉬시기만 하니 진짜 좋으시겠어요. 순간 욱한 정희 씨는 지지 않으려고 받아쳤습니다. 쉬기는 누가 쉬어? 동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싸해졌고 주변에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 정희 씨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너무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연구팀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선을 넘는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의 뇌 속 편도체는 즉각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이때 즉시 맞받아치지 않고 딱 3초만 심호흡을 하며 침묵하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분노 충동의 60% 이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희 씨가 억울해진 이유는 동서의 얄미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일부러 상대를 긁어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거기에 화를 내며 변명하면 상대방의 의도에 완벽하게 말려드는 꼴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성격이 불같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어 본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뼈 있는 농담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구구절절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대답 대신 그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딱 3초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담담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겁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가 100마디 화내는 말보다 상대를 훨씬 더 부끄럽게 만들고 단호하게 제압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수준 낮은 공격에 똑같이 날 선말로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귀티나는 어른은 시끄러운 소음에 똑같이 소리치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억울한 말을 듣고 나를 방어하느라 얼마나 감정을 소모하셨습니까? 지지 않으려고 받아쳤던 그 필사적인 대답들은 사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외로운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무례함에 일일이 대답하고 증명할 의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빙그레 웃으며 쳐다보는 단단한 침묵 한 번이 여러분을 가장 우아하게 지켜주는 평생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루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은 잊어도 당신이 느끼게 한 감정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상처 주지 않고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화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과 어설픈 핑계를 내려놓는 작은 연습일 뿐입니다. 말의 온도를 조금만 바꿔도 그 틈새로 존중이 흘러가고 결국 그 존중은 나 자신에게 가장 귀한 대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서툰 말들 사이에서 오해받고 소갈이 하시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대화법을 찾으려 스스로를 닥달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에서 담담하게 진심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른이니 남은 인생의 관계들에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씨 하나로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인간관계에 바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실전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대화법과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 기술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마음친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